저는 이번에 정시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의예과, 순천향대 의예과, 경희대 의예과, 카이스트 총 4관왕을 하게 된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2학번 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2호학번이 된 전아빈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학부대학까지 총 3관왕을 하게 되어 이 자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대 모두 다 붙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과정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돼서 드리지 않았는데 맞아, 연세대 아니면 고려대 중에서 고른다면? 둘 다 너무 좋은 학교고 정말 바라던 학교였지만 저한테 최초 합격을 준 연세대 과잠을 입겠습니다. 과잠 처음 입어봐요. 두 분의 성적이 또 궁금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상향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역 때 이제 42333이라는 성적을 받고 6평 때는 국어는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는 또 3등급, 과탐은 11 이렇게 나오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엔 수능 때 수능장의 한재원은 진짜 고트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운이 좋게 잘 풀리면서 올 1등급입니다. 수능을 치면서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국영수 끝났을 때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과탐만 잘 보면 서울대 가겠다 였는데 물리가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물리 때가 더 나았어요. 왜냐면 지구과학을 또 펼쳤더니 어려운 문제 딱딱딱 바뀌어 있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엔 이제 하나를 틀렸죠. 저는 우상향이라기보다는 로또를 맞은 스타일이긴 한데요. 국어 원점수 93점, 수학 원점수 89점, 영어 100점, 생활과 윤리 42점, 윤리와 사상 46점입니다. 그래서 총 1, 2, 111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영어 100점은 진짜 와 리스펙. 현역 때와 재수 때 가장 큰 차이점. 집중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집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어는 그냥 진짜 지적 유의를 즐긴다. 독서에 있는 내용을 재밌네. 인문학 내용 나오면 재밌네. 이러면서 상식적으로는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도 저를 어떻게든 국어 지문을 풀게 하려고 수학이랑 과탐 같은 경우엔 과외생한테 나 그래도 100점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를 위해서 저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 학교를 어떻게 붙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나 다군에는 어차피 붙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고정인 경희대랑 순천향을 썼고 가군에를 성균관대를 쓸까 고려대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낭만과 그런 어떤 축제와 열기 그리고 끈끈한 동료 이런 걸 원해서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최종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를 써도 점수가 다 안정적이어서 제가 쓰고 싶은 학과를 썼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아리까리했었는데 진학사를 열심히 활용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점수 공개를 한 표본 혹은 그 이전에 모의 지원을 해본 표본을 보고 그 사람의 일지망, 이지망 등등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이 좀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내신을 챙기는 타입이었어가지고 내신은 너무 탄탄한 벽이 있는 걸 느끼고 정시 성적도 그닥 좋은 게 아니었어가지고 이 정체기가 약간 슬럼프였던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라는 거는 특별한 건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를 해치워 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잡념을 다 비우고 30일간 기계적으로 살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뭐 그냥 내 할 일을 하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T 모먼트가 저는 사실 슬럼프가 덮으라고 재수생이 보는 시험을 봤는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 정체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었던 상태라 수과탐이랑 국어 영어가 아주 극명해서 거기서 오는 괴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수과탐은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어 영어를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멘탈 관리법은 휴식을 그냥 많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공부 시간은 물리적으로 진짜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밀도 있는 1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거의 쉬었었고 토요일도 6시만 하고 그냥 칼퇴를 하고 평일에도 야간 자율학습 안 하고 집을 빨리 오고 그렇게 휴식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휴식을 정말 중요시하는 타입이어서 모든 공부를 오전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오후는 거의 놀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기만이. 아니요. 이거는 기만이 조금 있는데. 등교를 해서 할 만큼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쉬어도 된다는 마인드로 휴식도 취하고 누워서 매체 시청도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이제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등교하고 하교하고 쉬고의 루틴으로 고3 삶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쉬고 났을 때 이렇게 해서 다시 공부해 이런 얘기 좀 있을까요?
내적 동기부여가 존재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한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가 있으면 그게 다시 일으키지 않나. 첫 번째 문장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다 해야 운이 온다. 그 다음에는 진짜 하늘의 뜻 기다리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두 번째 문장은 친구한테 했던 말인데요. 나 서울대 가서 최고의 학부 졸업해서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못 가면 야 너 뭐 서울대 간다며, 너 근데 왜 못 갔어? 이런 말들을 들을 것 같아서 그 말 지키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평소 순공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현역일 때는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선생님들이 다 봐주시고 해도 한 5시간 정도 하고, 이제 와서 한 3시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재수할 때는 평일에는 11시간, 주말에는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최대 순공 시간은 6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현강이 있는 날에는 거의 0시간을 찍기도 했었고, 그래도 이제 등교를 하면 하교하기 전까지 최소 4시간은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나는 수능 공부를 학원 위주로 하였다. 제가 다닌 것은 일단 현강에서 선생님들의 풀 커리큘럼을 타는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강으로 들었을 때 체감되는 차이가 있었나요? 큰 차이점은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현강의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요되는 게 너무 크고, 현강이든 인강이든 본인에게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강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나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추천이 가장 큰 동기였어서 현강을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정보 같은 것들은 보통 어디서 보통 얻으셨어요? 사실 의대 입시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터라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아름아름 오르비, 입시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정보를 주로 얻었습니다. 의대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거를 유튜브 치면 진짜 쭈르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 곳을 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또 추천해주고 싶다. 국어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승리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탔는데요. 수능 국어의 본질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았던 점은 이제 앱을 개발을 하셔서 하루에 연계 몇 작품씩 읽을 수 있도록 등록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모의고사 결과라든가 수능 컷도 미리 예측을 해보는 AI 같은 걸 또 개발을 하셔가지고 Q&A를 써도 답변이 4시간 만에 온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면은 모든 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영진 선생님을 들었었는데 정통 개념으로 간파하시는 거를 좋아하셔서 그 스타일이 수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서 백드럼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모의평가 본 것을 복습해보고 평가원의 출제 예상 흐름, 그에 상응하는 개념까지 세세하게 압축해서 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자 하다가 6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처음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육목 어렵긴 했어요, 진짜. 맞아요. 대성마이맥 이영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고, 강대 모의고사 해설 강의인데 살짝 괴랄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감이 없는 분들, 모의고사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분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강의니까 추천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탐 같은 경우가 이지영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고,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샤프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혼동되는 개념도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었고, 이제 새로운 선지를 봤을 때 이런 개념에서 파생된 문제구나 라는 것도 이제 배울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심화된 개념 또한 정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에 갈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 경험담이고 모든 분들께 추천드린 방법이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절대 광고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 문의하면 영수증 내역을 받으실 저는 일단 강사를 선택할 때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커리큘럼을 봐라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보고 나랑 맞는지를 비교를 해보시고 강사를 선택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박석준 선생님의 우함시 그리고 이원전 선생님의 브레인크래커를 2개를 추천드립니다. 독서에 이원전 선생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글을 정말 깔끔하고 도식대로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이게 수능이 쓰여진 글이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박석준 선생님 같은 경우엔 문제를 정말 방법론대로 풀게 하시거든요. 컨디션을 안 타고 이렇게만 풀면 풀린다. 파이널은 이제 김승리의 아수라일지라도 이게 진짜 짱입니다. 정말 빽빽하게 많은 지문과 많은 EBS, 이거는 마지막에 올린다. 지금이라도 해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명강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부탁드려요. 너무 진짜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아수라일지라도 얘기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명강 진짜 인증, 명강 인증.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엔제를 풀었고 그 엔제에서 얻은 걸 바탕으로 강윤구 선생님의 사전공략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영어는 진짜 제가 존경하시는 선생님 대션티 ABPS를 되게 강조를 하십니다. 중요한 건 B, 그게 아닌 건 A. 프로블럼은 P, 솔브는 S. 이렇게 해서 풀게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 너무 문제풀이를 위한 방법인가? 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쭉 타면서 느낀 건 표기는 그냥 단지 방법 중에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어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탐 같은 경우엔 지구과학의 박선성 선생님의 코어 특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어려운 주제 몇 개를 뽑아서 거기를 진짜 가려운 게 없게 모든 개념을 진짜 밑바닥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진짜 강추드립니다. 물리에서는 이제 박민훈 선생님의 특남도 특강 되게 좋아하는 강의고 정말 여러 번 풀었거든요. 되게 추천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했던 공부법.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권화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A5 사이즈의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모든 과목을 다 써 넣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분석 또는 오답, 몰랐던 개념들, 다시 봐야 할 개념들, 중요한 사탐 선지 등등을 적어 놓았습니다. 직접 이렇게 단권화했던 정시 노트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풀면서 제가 놓쳤던 모든 것을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표상 그릴 때 범주 정확히. 제가 표상을 그리다가 문제 푸는데 실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실수까지 예방하기 위해서 좀 많이 적어놨습니다. 또 이제 본능적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 등 행동 강령을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문학 부분에서도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으면 정리를 많이 해두었는데 검은색 부분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숙지해야 한다는 부분 같은 거를 검은색을 작성을 했었고 빨간색 부분은 이제 문제 풀면서 실수를 했거나 헷갈렸던 부분, 파란색 부분은 개념적인 설명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국어 지문에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법, 철학, 과학, 기술 이런 장르에선 이런 행동 강령들을 많이 작성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개념을 위주로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읽어내고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파란색으로 많이 적어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 실수했음 이런 사소한 실수까지 다 기록해두고 실전에서는 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100점이니까. 만점조의 꿀팁. 네. 별게 있나요, 영어? 이거 말 안 되는데 진짜.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어는 1시간 반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사실 영어는 현강 가는 날 말고는 아예 보통 영어 성적 올리는 방법 하면은 대부분 영어 단어부터 외우세요. 영어 단어 진짜 중요해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진짜 중요한데 저는 영어 단어를 매일매일 외웠거든요. 이 단어 뭐지? 그럴 때는 그럼 그런 단어는 보통 다 각주가 달려 있었어가지고 제가 중학생 때는 단어 암기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그러니까 단어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조금 빨리 했던 것 뿐이지.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진짜 마음 편하게 영어는 놀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방법이 입으로 소리 내서 따라하면서 단어 범위만큼 1회독을 합니다. 표제어, 의미, 파생어, 비유어, 반의어 한 번씩 다 읽어주고 2회독부터는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서 가려주면서 또 2회독을 하고 이제 3회독 때는 셀프 테스트지를 만들어 두는데 표제어가 있는 버전과 의미가 있는 버전, 표제어가 있는 버전은 의미를 비워두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파생어나 반의어, 유의어 같은 경우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앞 알파벳만 적어둔 채로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또 이제 반대로 표제어를 앞 알파벳만 남겨두고 비워두고 이 셀프 테스트지를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단어가 흡수가 잘 돼서 사실 영어는 좀 빨리 하면 이득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영어 하면서 모의고사 운용하면서 문제의 흐름을 좀 캐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탐구도 이제 필요했던 개념들을 그냥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탐구 공부를 주중에 거의 안 했잖아요. 주말에 현강에 갔을 때 모든 걸 다 끝낸다는 마인드로 선생님께서 해설을 해주실 때 그것을 이 노트에 한 번에 적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문제에 있는 선지랑 보기를 다 옮겨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펄럭거리는 모의고사지를 들춰보지 않아도 된다는
되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계속 이 공부법을 고수하긴 했습니다. 네모 친 부분은 이제 모르는 제시문, 처음 보는 제시문들을 정리해놨고 실수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빨간색, 개념적으로 헷갈렸거나 새로 알게 된 부분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능장에도 이 노트 한 권이랑 예열 지문 정도로만 가져가긴 했습니다. 공부 내용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맨 뒷장에는 필요한 것들 체크리스트도 다 적어놨었고, 여기도 적혀 있는 것처럼 보면은 일찍 도착, 자리, 화장실 파악, 의자, 책상 점검, 화장실 갔다 오기, 이런 공부 외적인 것들도 하나하나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이런 거 다 했었어요, 진짜. 그거 진짜 디테일하게 수능장을 그리면 그게 실전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넘겨보면 선생님께 현장에서 받았던 편지도 수능 현장에 들고 갔던 게 이 노트뿐만 아니라 종강 편지라든가 사인 받은 종이, 아니면 부적같이 네이클로버를 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주의 기운을 모아 수능장으로 향했던 것 진짜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임원주 선생님이 해줬던 말이 있거든요. 인생을 건 시험엔 투머치는 없다. 두 번째가 루틴화입니다. 이 루틴화로 인해서 막판 스포츠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0월 학력평가를 본 이후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싶어서 모든 시간표를 수능 시간표 그대로 맞춰서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풀었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키워드를 추가를 하자면 예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까지 혹은 지각을 해서 8시 10분까지 아, 이 서울대를 어떻게 하지? 아, 쉽지 않은데?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께서 앱으로 넣어주시는 연계 작품들을 읽었습니다. 8시 40분까지 텍스트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계속 가졌던 것이 국어 지문을 풀 때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쉬는 시간 쉴 거를 다 쉬고 쉬운 문제로 수학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현역이다 보면은 쉬는 시간을 주변에 소음이 좀 많이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국어, 수학 채점을 하거나 단거나 노트를 이 시간에 가장 많이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공부법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이제 자세를 좀 고쳐 앉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공부할 때도 한번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른발을 왼발 이렇게 올리고 거의 이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의고사 때마다 쓰니까 수능 날에도 이렇게 쓰니까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분류입니다. 너무 많은 인강 강사들의 말들을 듣다 보면 내 자신 게 사라지기 때문에 코어를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공책에다가 문제 분류를 해서 외우는 겁니다. 머릿속에 넣어요. 모의고사 하나를 분석하면 되게 좋아요. 모의고사를 보고 이거는 이 단원에 이 소단원에 이 문제 분류로 나왔네. 그 문제 분류 밑에다가 1번 예시, 2번 예시, 풀이법 하고 세부 분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등가속도 유형에서도 풀이가 속도를 위주로 했다, 아니면 요거는 가속도 위주다, 이런 것처럼 분류를 막 한 다음에 그거를 예시를 적고 그 예시를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 확실히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내가 다 풀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감에도 도움이 되고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시 합격한 나만의 비법은? 제 합격 비법은 의대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 제시문을 주고 거기서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없는 거를 교수님들은 아시니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자신감을 갖고 교수님과 대화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면접을 볼 때 질문 하나를 잘못 들었어가지고 답변을 이상하게 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교육가,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라 였는데 머리가 잠깐 굳어 있다가 진짜 아무 말이나 뱉어서 한강 작가님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교수님께서 다시 짚어주시는 거예요. 교육가라고 했는데 한강 작가의 어떤 면모를 보고 교육가라고 생각이 됐냐. 근데 여기서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재숙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교육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럼 우리 모두가 교육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하고 되게 훈훈하게 분위기를 잘 풀어주시려고 독려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어서 최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응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미래의 정시 파이터 분들께 이 정시라는 게 좀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치우자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느새 수능이 끝나 있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유를 만드시고 그 이유만 쫓아서 맹목적으로 그것만 보고 간다. 나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수험생활에 임하시면 성공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과정 여기가 다 아, 뜯어져가지고. 그게 저기 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래서 거기 알스라고 써 있어요. 학이 과잠이라 아주 오래된 과잠이어서 역사가 깊은 지금 과잠입니다. 알스. 저 이거 사진 찍어가도 되나요? 사진 찍어 가세요. 대박.